안녕하십니까, 정치빈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거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드디어 인터뷰를 하게 됐네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좀 컨텐츠를 만들어보고 할 건데 좀 설명이 뭐 길 필요가 없겠죠. 오늘 제가 모신 분은 새로운 시민 참여 진보정당 추진을 위한 제안 준비 모임, 줄여서 새진추 준비 모임의 위선희 대변인 모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정의당 전현직 단직자들이 탈당을 하면서 굉장히 좀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뭐냐, 이 사람들 뭘 하고 싶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이분들 몸값이 좀 비싸지기 전에 빨리 불렀는데요. 네, 한번 이제 모셔보겠습니다. 네, 위선희 전 대변인님이랑 했습니다. 위선희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위선희 대변인입니다. 네, 자기소개 새진추. 잠깐만. 네. 네, 저는 7월 6일까지 정의당에서 대변인으로 일을 했었고요. 7월 7일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지금은 새로운 시민참여 진보정당 추진을 위한 제안준비 모임 새진추의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탈당한 지 지금 이 촬영 시점은 한 2, 3주? 2주 네. 정도 됐는데 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해요. 일단은 지금 그 나가신 이제 한 언론 보도 한 2, 300명 정도 됐는데, 네. 그리고 이제 대변인도 그렇고 또 근황, 그분들이라든지 뭐 본인 근황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가 좀 일단. 사실 너무 정신없이 지냈어요. 너무 정신없이 지냈는데 거의 폰이 기자님들도 많이 연락을 주시고 또 생각보다 이제 시민분들, 그 주위 분들이 이제 반응이 조금 뜨거워요. 그래서 좀 반응이 좋아서 전화에 계속 불이 났습니다. 볼이 뜨거웠어, 볼이 뜨거웠어. 그렇구나. 근데 요즘은 그러면 뭐 어떤 뭐 작업이랄까 업무 하고 계세요? 저희가 7월 말경에 7월 이제 사실은 일주일 좀 뒤에 저희 제안 모임 발족식을 해요. 저희가 지금은 준비 모임 상태인데 이제 준비를 떼고 이제 제안 모임을 띄우게 되거든요. 그 발족식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의도에서 하게 될 텐데요. 기자님들께도 다 연락을 드리고 이제 시민 제안자분들도 같이 오셔서 함께 발족식 띄울 거예요. 제가 그러면 탈당한 지 2주, 발족식 뭔가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느낌이 있는데, 아유 그럼요. 네, 좀 뭐라고 할까,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보면 이게 기자분들도 그랬고 갑작스러운 탈당이긴 했습니다. 조금 약간 이 사람들 누구지?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 물론 이제 거기 보면 나름의 유명하시고 뭐 위선희 대변인들도 이제 저희 기자님들은 다 아니까. 근데 이제 보면 탈당 사유를 쓰긴 쓰셨어요. 왜 우리가 정의당을 나와야 되냐 쓰셨는데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한테 좀 설득력이라 할까? 설명이 좀 부족해 보인다는 관점이 좀 있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탈당을 했는지에 대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희가 기자회견문에 그 단어를 썼는데 정의당 고쳤을 수 없다. 음. 다 그걸로 이제 기사 제목이 나가더라고요. 그게 핵심입니다. 네, 정의당을 확장해보고 대중진보정당으로 시작한 정당이기 때문에 대중 잃지 않게 하려고 안에서 계속 이제 싸웠었는데요. 당내 의견 그룹으로. 그거 실패한 거죠. 저희도 실패했고 그래서 정의당은 더 이상 고쳤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탈당을 한 거죠. 그 이제 말씀하신 거 제가 이제 좀 듣다 보면 어쨌든 소위 말하는 내부 투쟁이라 할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네. 밀렸다고 표현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이 실패했죠. 실패했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근데 뭐라고 할까, 어쨌든 정당에서는 뭐 비주류든 주류든 간에 뭐라고 할까, 지금은 실패해도, 지금은 우리가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다음을 내려 볼 수도 있는 건데 시기적인 것도 그렇고 좀 시기가 되게 좀 약간 이런 느낌은 있었어요. 그냥 되게 이제 삼자들, 저희 기자들도 이런 얘기인 게, 당시, 지금은 단식을 좀 안 하시고 계시는데 이정미 대표가 이제 그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을 때 좀 급작스럽게 한 느낌은 있었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근데 뭐라고 할까, 약간 탈당을 지금 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 저희가 탈당을 작년부터 이제 탈당 계속 이어져 왔어요. 사실 2020년 총선 이후부터는 정의당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탈당했다는 기사를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진짜 추정컨대 한 2만 5천 명 넘게 탈당을 했는데 그 2만 5천 명이 다 흩어져 있어요. 지금 뭐 다른 당에 들어가셨을 수도 있지만 흩어져 있어요. 그런 가운데 저희가 사실은 마지막 탈당자라는 단어를 썼는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종지부 딱 찍고 나온 거거든요. 쭉 찍고 그 계속 탈당을 해온 2만 5천여 분들의 시민분들과 이제 결을 같이 하는 이제 정의당이 지금은 정의당 예전 같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는 분들을 쫙 계속 전임 버티다가 그래도 정의당을 바꿨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고 나서 7월쯤에 탈당을 하려고 얘기하고 이번 연도 있었어요. 7월. 이번 연 당연히 예, 이번 연도죠.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정미 대표님이 단식을 들어가는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저희도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조금 더 뒤쪽을 생각하고 있다가 오히려 땡겼어요. 왜냐하면 단식이 무기한 단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후반부에 하면 안 되겠다. 이게 오히려 도리가 아니다. 저희도 뭐 한 달 이상 더 미칠 수는 없었고 그런 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네. 근데 저희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막 깔끔한 모양새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뭔가 저희도 좀 약간 당 대표 고생하는데. 그럼요. 진짜 저희 나오면서 다들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조금 그런 건 있었는데 뭐 설명이 그래 된 것 같고 뭐 그 지금 얘기하셨던 뭐 이정미 대표나 네. 좀 얘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탈당? 직접 가서 얘기했죠. 네. 단식 농성장에 가서 직접 얘기를 드렸죠. 탈당 하기 전에. 하기 전날 어 직접 가서 얘기를 드렸죠. 반응은 첫 마디가 아유 밖에 나가면 고생인데 배꼽 죽을 추운데 텐데. 왜 나가려고 하니 나가려고 그래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랬죠.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긴 시간 고민을 했고 쉽지 않게 내린 결정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더니 뭐 그래 그러나 이제 나가서 너무 정의당을 욕하지 말아라. 너무 돌 던지지는 말아줄래 이러시면서 정의당에서도 그래도 신념을 가지고 20년 넘게 해오신 분들이 많은데 돌만 너무 세게 던지지는 말아달라 뭐 이런 얘기 하셨어요. 격려해 주셨네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울 뻔했어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사실 이정미 대표님 되게 다정하신 분이세요. 맞아요. 되게 기자들한테도 좀 친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너무 막 심장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혼자 가셨어요? 김희서 수석 대변님 같이 갔는데 얘기는 둘이 나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지역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그 탈당 전날에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대변인 면직은 할 수 있는데 네. 다음 날 잡아놓은 탈당 기자회견, 그러니까 대변인 이름으로 잡아놓은 기자회견을 취소시켰어요 정의당이. 면직이 되면 자동 취소가 되죠. 왜냐면 대변인으로서 잡아놓은 건데 이게 내 자격이 상실됐으니 정론관이란다. 소통관에 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좀 그거는 좀 소위 말하는 마지막은 좀 그렇게 보내줄 수 있는데 좀 안 서운하셨어요? 좀 그래도 그거는 좀 하고 그쵸. 마무리하면 좋을 텐데. 저도 면직될 줄은 몰랐어요. 기자회견을 소통관에서 하게 할 수는 있을 줄 알았어요. 그걸 막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막는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있었습니다만 다들 이제 그때 기자회견 같이 하셨던 7명의 분들이 그럴 리는 없을 거다. 그러면 싸워야지. 밖에 나가서라도 해야지. 뭐 이렇게 정말 그 농담조로 얘기했던 게 실제로 벌어져서 그러니까 면직도 제가 탈당을 한다고 해서 면직을 한 게 아니에요. 6시가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기자회견을 취소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 이름으로 신청해 놓은 게 픽스가 된 상태였거든요. 제가 6시 13분에 면직 통보를 이제 받았고 당직자 단톡방에서 봤는데 저희 개인적으로 온 게 아니에요. 단톡방에 올라오고 여기 있는 게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그 방을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런 이제 6시가 지났는데 취소가 안 됐고 그 전까지도 계속 취소하라는 압박이 있었지만 제가 안 하고 있었거든요. 기자회견을 취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안 하고 있었더니 이제 면직을 해야만 이제 탈당 기자회견을 취소할 수 있는 마지막 이제 옵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면직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면직은 할 수 저는 이제 그냥 3자에서 보면 나간다고 하니까 면직을 한 거겠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심플하게. 근데 그런 약간 배경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뭔가 이정미 대표님 앞에서는
잘해 하더니 좀 그런 느낌은 제가 또 아니 받네요. 뭐 그 앞뒤가 다르다기보다는 어쨌든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대변인 자격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판단을 하셨던 하셨던 것 거죠. 같고, 근데 또 예전에 그 대변인이자 최고위원직으로 한 10년 전에 또 정론관에서 탈당 기자회견 하고 또 우리 천하선 대표님이랑 같이 하고 나오셨더라고요. 네, 네. 이정미 대표님이. 그래서 헉 10년 만에 강산이 변했군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 다음 날에 기자회견을 하세요. 근데 이제 네. 국회 앞에서 하셨어요. 앞에서 할 수밖에 없죠. 네, 했는데 제가 이제 본 느낌은 굉장히 비장하고 이게 물론 비장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도끼에 차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탈당 얘기가 있던 곳이 원래 사실은 지금 이제 뭐 아직까지 공식화된 건 아니지만 류호정 장애영 의원이 탈당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나온 사람들이 먼저 그 류호정 장애영 쪽이라서 탈당을 했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런 식으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가면서 세력을 키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새신추가 류호정 장애영 의원 쪽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으로 많았습니다. 많으시더라고요. 아니시잖아요. 아니 전혀 아니죠. 이건 정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예. 일단 저희는 류호정 장혜영 의원님과는 이제 세 번째 권력과는 완전 결이 다른데요. 이제 그쪽의 주장을 일예로 이번에 최저임금 협상 과정 중에서 협상 과정 중에 세 번째 권력이 낸 성명서가 최저임금 12,000원 과도하다였어요. 네, 저희 봤습니다.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새진추는 최저임금 12,000원 절대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이뤄내야 된다.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최저임금이 안 올랐어요. 거기다 코로나 전국에 물가까지 오르고 금리까지 오른 상태거든요. 주택 대란까지. 이 상태에서 매번 급격하게 상승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에만큼은 급격하게 상승을 해서 물가 바로 잡고, 그게 이제 자영업자 그리고 이제 영세 중소상공인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설득하는 작업을 진보정당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동의할 수 없는 노선에서의 성명서가 나온 거죠. 근데 세 번째 권력을 정의당 국회의원이 2분이나 계신데 전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진보정당스럽지 않다. 게다가 최저임금 협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기염을 토했는데 어떤 성명서가 나왔냐면 구천 공익위원이 중간에 협상 과정 중에 9,920원을 제시한 적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받지 않고 협상이 결렬이 돼서 결국에는 9,860원으로 결정됐죠. 결정이 됐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9,920원을 왜 받지 않았느냐라고 노동계 측에 약간 항의하는 것 같은 성명서가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거기 이제 다른 것도 있습니다. 자영업자 달래기 이용의 어떤 문구, 무슨 예쁜 문구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9,920원 왜 안 받았냐? 60원이 뭐 우습냐? 뭐 이런 논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저희 12,000원도 허용을 안 해주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던 집단이. 네, 그렇죠. 근데 또 이제 협상 과정을 보면 그런 소리를 저는 못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노동계가 2,210원을 내리는 동안 경영계는 고작 240원 올렸어요. 그런 와중에서 그러면 9,920원 왜 경영계는 받지 않았느냐라는 비판부터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 비판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완전 거꾸로 된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느꼈죠. 여기는 정말 중도 노선이 진심이구나. 진보 정당을 해체하고 정의당을 해체하고 진보를 버리고 중도로 가자고 하시더니 그게 정말 진심이었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신 이유는 달라요. 완전 새진추랑은 우리는 결이 다른 사람들이다. 저희는 진보 정당, 진보 정치의 가치 여전히 실현해야 될 게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런 건 있습니다. 이제 97년도 민주노동당이 시작된 이후로 그 진보 정당의 그런 모델이라고 하죠. 노동자 중심성을 가져서 민노당부터 이어지던 뭐 여러 있죠. 뭐 진보신당이든 통합진보당, 뭐 현 정의당부터 해서 또 많은 진보 정당들이 많고. 그러니까 진보 정당 근데 그런 노동자 중심성의 모델이 다 있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되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이제 한국 사회에서 진보 정당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새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라는 의문이 있는데 어쨌든 진보 정당을 추구하신다고 하니 왜 우리 사회에 진보 정당이 필요할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질문을 함께 해주셨는데 민노당부터 이어진 진보정당의 모델이 다 했다라는 평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드리자면 저는 그 평가의 핵심 지점은 결국에는 그 운동권과 어떤 그룹화된 세력들의 이합집산으로서 정당이 만들어지고 운영되어 왔던 것에 대한 좀 강력한 비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수명을 다했다. 근데 정의당은 네. 아시겠지만 민노당하고 다르게 정의당은 애초에 시작이 이제 진보정의당 이제 시작이 대중적 진보정당을 표방하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약간 다른 느낌을 주려고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다르지 않았고 물론 지금 이제 뭐 비정규직을 더 챙기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는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말씀하셨던 네. 그래서 그 평가, 그 이합집산 그 평가 굉장히 동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정의당이 초기에 시도했던 대중적 진보정당, 그 대중을 앞세운 정당, 진보정당을 꼭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름이 긴 게 새로운도 넣어야겠고 시민 참여도 넣어야겠고 진보 버릴 수 없고 이러다 보니 이름이 길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고 두 번째 질문이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 한국 사회에서 진보정당이 필요하냐? 새롭지가 않다. 이런 평가가 있다는 되게 거잖아요. 냉정하게 이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새롭지 않다라는 평가는 뭐 정치가 새로워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왜냐면 사실 민주노동당 때부터 주장했던 꿈꾸던 사회가 아직 거기에 가지도 못했어요. 저희가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가려면 아직 해야 되는 과업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거 일을 잘 하는 정당이 오히려 제대로 필요하다. 새롭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일 잘하고 제대로 하는 정당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한국 진보정당이 왜 필요하냐라는 국민분들의 질문이 많죠. 이제 진보 필요 없지 않냐 뭐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건 이거랑 같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이 왜 필요하냐. 국회의원 의석수 줄여라. 없애버려라. 왜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제대로 일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진보정당을 자처하는 정당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대중의 언어로 진보를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가치가 그러니까 진보의 가치가 실현됐을 때 어떤 세상이 온다라는 걸 막연하게 우리가 좋은 일 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이게 진짜 일자리 보장제, 기본소득, 공공주택 실현되면 이런 세상이 와요라는 걸 생생하게 표현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뮬레이션 돌려서 이거는 하루에 14시간 일하는 노동자가 그러니까 뉴스를 보지 못하는 하루에 14시간 일하는 노동자도 그 꿈이 눈에 보일 수 있게끔 전달하는 역할을 전 정당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이제 진보 정당 뭐 필요했냐 맨날 구호로만 얘기하고 노동자를 위한다는 구호에만 그친 정당이 뭐가 필요하냐 소리 나오는 거죠. 이거는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고 다시 필요하게끔 국민들이 진보정당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게끔 열심히 해야죠. 진보정당이 정말 많거든요. 많은 유권자분들이 모르실 수 있는데 지금 뭐 제가 생각나는 것만 해도 정의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뭐 노동당부터 해서 엄청 많습니다. 새진추는 차이점이 있나요? 이들과? 그러니까 차별점이 있어야 사람들이 어쨌든 또 표를 소구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이제 기존의 진보정당과 다른 차별점 을 좀 어필하셔야 될 것 같아서. 사실 가치가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진보의 가치는 뭐 그렇잖아요. 모두를 위한 성평등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기후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개인에게 뭐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우는 것이 진보의 정치 아니겠습니까? 진보 정당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런 것들이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저희가 핵심으로 뽑을 키워드는 시민 참여겠죠. 시민 참여. 그럼 방향성은 비슷한데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다르다는 걸로 그럼요. 저희가 몰라서 진보의 가치가 뭔지 몰라서 뭐 정책을 개발해야 돼서 지금 사회가 나아지고 있지 않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는데도 하지 않아서 실천하지 않아서 그리고 집권하지 않아서 힘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거를 진짜 실현하려고 그러니까 집권을 정의당이 집권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노회찬 대표님이 특히나 진보정당 집권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민평당이랑 같이 이렇게 원내교섭 단체도 만들어가지고 했던 거잖아요. 기억납니다. 그런 것처럼
유연하나 연합정치와 이런 곳에 열려있고 유연하나 집권의 의지가 강했던 이유는 진보의 가치를 실현시킬 힘이 있어야 국민들의 생활이 나아진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제 좀 차별금지법 발의 좋습니다. 언제 통과시킬 겁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있어야죠. 동성원 합법화 발의했습니다. 언제 통과시킬 거예요? 구체적인 플랜이 있어야죠. 게다가 심상정 의원은 발의에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2017년 대선 때 그러니까 16년도에 저는 정의당에 가입을 했는데 17년 대선 때 정말 가슴이 떨렸던 순간은 심상정 후보가 동성애는 찬반에 맞아요. 네, 찬반의 문제가 아닙니다 했을 때 정말 가슴이 떨렸거든요. 그리고 문 후보 그때 이제 대통령이 되지만 문 후보는 페미니스트라고 자처하고 그리고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찬반에 얘기를 하셨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정의당 초심 잃었다. 심상정 의원님도 초심 잃었다. 어떻게 지금 상황과 지금 상황과 비교했을 때 잃었다. 그럼 저희가 가지는 차별점은 무엇이냐면 대중과 시민 참여 초심 찾고 시민과 소통하고 노회찬 대표님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이 많죠. 정의당에게 하는 얘기가 항상 노회찬 대표가 있었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네, 이거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냥 단편적으로 아니야, 당신이 아는 노회찬은 틀려. 내가 아는 노회찬이라면 이렇게 했을 거야 라고 답하는 정당이 아니라 그런 정당이 돼서는 안 되고 왜 저 질문을 할까? 뭐가 국민들은 갈증이 나고 있는 것일까? 그거를 이제 진보정당이 대변해야죠.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안 하는 거죠. 그걸 하는 정당이 되겠다. 그게 차별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갑자기 분위기가 훅 끈다라 그래서 저도 이게 개인적으로는 맨날 혼자 방송하다가 둘이 하는 게 더 재밌고 뭔가 또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간 시켜서 갈게요. 신춘 준비 모임 뭐 아까 계획도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뭐 당연히 당을 만든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뭐 그런 좀 구체적 플랜을 좀 아까보다 더 좀 디테일하고 그리고 이 새로운 당 만드는 분한테 할 질문은 아닌데 다른 당 통합 계획 이런 것도 좀 왜냐면 그런 걸 되게 많이 궁금해 하세요. 왜냐면 워낙 그 세력이 엄청 큰 느낌은 아니다 보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도 정의당 관계자랑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들이 정당을 만들 동력이 없다. 누군지 얘기 안 하셨습니다. 근데 그 되게 현실적인 비판이거든요. 그럼요. 그런 좀 플랜부터 해서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정말 뼈아픈 비판이네요. 만들 동력이 없다. 저는 차차 먼저 얘기 드릴게요. 저희 창당 플랜은 이제 제안 모임 발족식을 7월 말에 하고 그러고 이제 8월 말, 9월 초쯤에 창준위를 띄울 겁니다. 창당준비위원회. 네, 창당준비위원회는 이제 법적으로 유효성이 있는 단체잖아요. 그러고 나서 6개월 안에 창당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창준위 요건은 사실 돼요. 그 정도의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더 있죠. 천천히 띄우려고 하는 거는 창준위가 띄워지면 정당 가입서도 받고 이제 바로 뛸 수 있거든요. 네. 그 전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유명 정치인 없습니다. 논객도 있잖아요. 유명 정치인 청여상. 그러니까 이분이 국회의원을 하신 적이 사실 없어요. 영선 아니시고 청와대에서 이제 일을 하셨었고 전 국회의원도 없어요. 저희가. 네. 그렇죠. 그렇죠. 전 국회의원도 없어요. 그런데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뭐 어떻게 창당을 하려고 하냐 이런 비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갇힌 사고를 저희가 깨 부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대중적 열망이 좀 뜨겁긴 하거든요. 저희 기대보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 시민 제안자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반응이 뜨거운데 그거는 워낙 지금 현재 있는 정치인들이 질이 멸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새로운 얼굴이 더 경쟁력 있을 거라고 봐요.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 여담이지만 그 이제 예전 민주노동당의 출신의 정치인들이 쓴 책을 보면 그런 문구가 항상 나오더라고요. 한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3명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좀 두고 봐야죠. 지금 당장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다. 네, 저는 보고요. 그 얘기 아까 하셨으니까 정부 소위 말하는 정부 정치인이 안 보인다. 뭐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유명세가 있으신 분은 천호선 전 대표 정도뿐이고 아무래도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외부 수혈이잖아요. 혹시 좀 컨택이라든지 좀 여기서 뭐랄까 단독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있으신가? 새로 영입 계획이 구체적으로. 저희 링크만 타면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시민분들이랑 똑같습니다. 들어오시면 되는데 뭐 저희도 나름 컨택은 하고 있죠. 저희랑 뜻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그 마지막 또 다시금 대중적 진보정당 해보겠다는 열망과 불꽃이 아직 가슴에 불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만나보면 막 화를 내시는, 이 시국에 대한 화를 막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당연히 같이 손잡고 해야 되는데 뭐 아직까지 결정나고 발표할 정도? 단독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해요. 그 정도는 없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난세 지금 영웅. 윤석열 정부 밑에 난세도 이런 난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웅이 여럿 나타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유명하지 않더라도 전현직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저희는 플레이어, 정치인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요즘 그런 거 귀신같이 알아보세요. 그러죠. 국민분들의 이제 정치적 수준이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높아요. 훨씬 높아요. 단 한 석의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이라도 일을 잘하면 알아보고 다 응원해 주시고 하세요. 이게 참 저도 인터뷰하는 입장에서 되게 냉정하게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게 좀 많아서 조금 이제 송구스럽긴 한데 사실 보면 과거부터 진보정당 큰 줄기에서 내가 혼자 좀 이제 독립할 거예요 하면서 나오셨던 분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좀 성공 케이스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 좀 냉정하게 많지는 않고 다른 당을 가서도 잘 된 케이스는 손에 꼽을 정도고요. 그것도 좀 대단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좀 그런 게 드문데 뭐 아까랑 좀 질문이 겹칠 수도 있는데 비전에 대한 얘기 좀 듣고 싶어요. 당에 대한 비전. 사실 저희가 가진 비전이 시민참여, 대중적, 그리고 요게 있죠. 반국힘, 반민주 노선은 노선이 아니다.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우는 정당이 지금 제대로 한 정당이 없다라는 국민들 평가가 있는데 저희는 좀 대차게 제대로 싸워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비전은 아니지만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는 방식. 저희 이번에 웹자보 나온 게 그거든요. 나라 구할 사람 찾습니다. 라는 웹자보를 냈는데 발족식 홍보 웹자보예요. 정말 이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주위 분들도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분들을 모아내는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과거에 계속 이제 해오셨던 분들이 이제 성공 사례가 많지 않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과거랑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들어요. 과거에는 요즘처럼 이렇게 뭐 SNS도 발달하지 않았고 유튜브도 발달하지 않았고 요즘은 뭐 김기현 대표 한 번에 이렇게 지지율 쫙 올라가지고 당대표 바로 내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잘만 하면 국민분들이 다 알아봐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세로 하는 정치도 이제 국민분들이 좀 질려 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질리고 정말 내용과 핵심을 본다. 진짜 잘할 수 있느냐 묻고 요즘에 정당 가입할 때 강령 이런 거 다 비교해보고 꼼꼼히 따지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돈을 내는 것이고 내 표가 가는 것이고 내 지지를 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국민분들이 세밀하게 따지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물어보세요. 거기에 제대로 답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사실은 비전이라는 거창한 말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경쟁력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좀 웃긴데
이제 처음에 내걸었던 슬로건이 민주당보다 노무현답게 그리고 정의당보다 노회찬답게였어요. 맞아요. 그거 이제 가슴 떨리신다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것이 그 문구가 건드리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갈증이 있는 겁니다. 갈증이 있는. 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님의 고향은 무조건 이제 뭐 민주당이죠. 노회찬 의원님의 고향도 어쩔 수 없이 그 오리진은 정의당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면 저희는 제대로 하겠다. 그 정신 이어가겠다. 그래서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그분들이 꿈꿨던 세상이 그거거든요. 그 세상을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바꾸는데 이바지하겠다. 대기업 삼성이랑 싸웠던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노회찬 의원님. 그래서 정말 정치다운 정치적 냉소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정치다운 정치를 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넘어와서 현실적인 얘기도 좀 해보고 싶고, 물론 지금도 현실적인 얘기입니다만 뭐 이렇게 비전이나 이런 얘기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봐서 내년 총선 목표 어떻게 되십니까? 원내 진출이죠. 네, 원내 진출하고 저희가 정의당을 대체하는 제1진보정당 하겠다고 얘기 드렸는데 제1진보정당의 의석수를 차지하는 것이 저희 목표죠. 혹시 비례정당만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지역구? 지역구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그럼 최대한 당연히 많이? 해야죠. 그럼요, 최대한 많이. 지금 생각보다 좀 그 시민 제안자분들이 들어오는 열기가 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 막 민주노동당 때부터 이렇게 해오신 그러나 지금 현재는 진보정당의 당적을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아까 말씀하신 탈당하셨던 분들도. 그렇죠. 저희 정의당 탈당자를 찾습니다라는 것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봤어요. 네. 정의당 탈당자를 찾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18년도 이후 선거부터일 겁니다. 아마 20년도 총선 때부터인데 정의당이 좀 정의당이 민주당이 좀 소위 말하는 좀 의존성을 벌이려는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러니까 선거에 있어서 단일화 얘기를 이제 먼저 안 꺼내고 심지어 지난 대선도 어쨌든 예전이었으면 심 대표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단일화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물론 뭐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좀 정치적 의존성을 버리려고 하는 스탠스인데, 정의당은 새진추 같은 경우는 좀 민주당 어쨌든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저는 질문을 다시 역으로 드리고 싶은데 정치적 의존성이라는 것이 뭐 민주당한테 기대간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정치 선거에서의 연합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졌는데, 그럼 선거 연합을 그 전에는 왜 했고 지금은 왜 안 하려고 하는가가 국민에게 설득이 먼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예전에는 왜 했는가? 선거 연합을 해서라도 진보정당의 국회의원이 한석, 두석 지역구에 나와서 이 사람들이 잘하면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진보정당의 의석수가 늘어나는 일이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길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 연합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노회찬 의원님 당선시키고 심상정 의원님도 그렇게 당선되셨잖아요. 네네네. 단독으로 되신 게 아닙니다. 초선 의원 다 그렇게 되셨어요. 그거는 목표가 분명했던 거죠. 국민의 삶을 지금 당장 바꿔야 되는데 진보 정당 의원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니 우리는 어떤 수를 통해서라도 원내 정당 들어가야겠다. 그 목표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그럼 다시 역으로 질문해 보면 지금은 왜 선거 연합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제가 조금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게 좀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른데, 민주노동당 때는 약간 너무 지역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열린우리당, 그러니까 민주당 세력을 대체할 진보 세력을 민노당이 자기네들이 하고 싶어했고, 근데 이제 언제부터일까요? 통합진보당 이후인 진보정의당, 정의당 때 넘어오면 민주당과 함께 해서 이 소위 말하는 지금 국민의힘이죠를 밀어내고 내가 왼쪽을 담당하고 민주당이 오른쪽을 담당해주는, 그러니까 일단은 같이 힘을 합치자의 스탠스가 좀 컸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단어를 쓸 줄 몰랐지만 조국 전 장관 사태라든지 이때부터 해서 그때 이제 같이 뭔가 동조한 느낌도 있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어쨌든 좀 잘 만들었고 했지만, 물론 결과적으로 그렇게 잘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쨌든 심상정 대표 본인도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때부터일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더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게 되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했던 게 전략이 바뀐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새신추 같은 경우는 좀 확실히 좀 이렇게 정하신 게 있나? 전략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의당의 전략이 바뀌었어요? 뭐 민주당 이중대 벗어나려고 해요. 네, 그 단어를 제가 쓰고 싶지 네. 않아가지고는. 근데 그 전략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아까 제가 되물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의존성을 벗어나고 독자적으로 선거 치르고 당연히 독자적으로 선거 치러야죠.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각을 세우고 그러니까 독립하려는 스탠스라는 단어를 써주셨는데 네네. 그래서 가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이냐 되게 희미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선명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목표는 뚜렷해야 됩니다. 집권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원내의 정당에 원내에 진출하는 의석수를 늘린다든지 하는 실제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저 정당과 이제 같이 하지 않겠어 라는 반대급부로 하는 나는 민주당 반민주야 반국힘이야 라는 걸로 정의당의 정체성 어떤 정당의 정체성을 가진다는 건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정치거든요. 그렇게 자존감이 낮은 정치, 그러니까 오히려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정치를 해서 국민들에게 뭐가 이득이 되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새신추는 이렇게 자존감 낮은 정치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정당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뭐 얘기를 드리면 저희를 그 박원석 전 의원이 조국 수호 세력이라고 네, 얘기하셨더라고요.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국 세력. 예. 누구를 수호하냐 마냐 뭐 찬반을 따져가지고 상대에게 뭐 딱지를 붙이고 이렇게 그런 그렇게 후진적인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거. 근데 조금 더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못 들은 것 같아서 그러면 민주당을 바라볼 때 약간 뭐 반, 친 이런 느낌을 가지 않고 좀 유연하게 그들을 대하겠다 이런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그럼요. 연합할 때 같이 연합합니다. 윤석열 정부 이렇게 아주 퇴행적으로 노동 탄압 뭐 등등 해가지고 이런 횡포를 부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정의당 다 제대로 대응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는 민주당 세게 쳐야죠. 뭐 하냐 제대로 안 하냐. 같이 하자. 할 건 하고 민주당 잘못한 거 있으면 너무 당연한 거 상식적이죠. 민주당이 잘못한 거 있으면 때리고 그게 저희가 그 데스노트라는 별명을 얻었을 때 했던 일이에요. 네, 정의당이 원래 그랬었죠. 문재인 정부 시절 때 그럼요. 정의당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들이 다 낙마하는 그 얘기하신 거잖아요. 네. 그 데스노트 딱처럼 비판할 거 비판하고 당연히 견인해내야 될 거 견인하고 일을 해야죠. 연합 정치 저희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정당과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민주당이 아니라 국힘은 아닌데 저기 금태섭 노선도 아닌데 그쪽이랑은 거리가 있습니다. 지향하는 점이 너무 많이 달라서. 그러나 뭐 이제 다른 진보 정당들이 있잖아요. 충분히 연대 가능성 다 열어놓고 있죠. 좀 먼 미래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진보 정당, 그러니까 정의당 계열에서 보면 소위 말하는 이제 보수당 계열이 여당이었을 때는 그 스탠스가 나름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보수당이 아니라 민주당 계열이 여당이 되면 더 강렬하게 맹렬하게 비판해야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나름 민주당 지지자 뭐 폭넓게는 진보적 지지자들이 왜 민주당을 공격해? 이런 그거에 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의당이 빠진 게 이렇게 하면 민주당 이중대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뭐랄까요? 그냥 무조건 반대만 하는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실 진보 정당이 갖고 있는 그런 딜레마라 할까요? 항상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중대는 아닐 거고 그런 걸 원하시진 않을 거고 그런 딜레마를 좀 해결해야 될까요? 그런 좀 스탠스가 있을까요? 좀 너무 먼 얘기긴 합니다. 아니 딜레마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때 제대로 잘못된 부분 부동산 정책 이런 거 신랄하게 비판하고
대안 내놓고 왜 똑바로 못하느냐고 혼냈으면 정의당 박수 받았을 겁니다. 근데 이상한 걸로 까니까 예를 들면 초점이 잘못된 것으로 까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각을 세우려고 하고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는 그 프레임에 오히려 더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전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재인 정부 깔 거 많습니다. 잘못된 과오가 있잖아요. 있죠. 물론 잘한 부분도 있지만 과오도 있습니다. 그것을 핵심적으로 잘 비판하는 일이 이게 누구의 편을 들고 말고 그렇게 국민들이 판단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민주당 까네? 뭐야 너 민주당 왜 까? 이렇게 안 하세요.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 다 아시거든요.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그럼 그 부분을 깔 때는 박수 보내주세요. 민주당 지지자들도. 잘 까면 아 그래 그건 민주당이 잘못했지. 그래 정의당 말 잘하네. 이 국민들의 수준을 뭘로 보고 저는 그거 오히려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딜레마 아닙니다. 딜레마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굉장히 좀 피치를 올리시기도 하고 냉정해지시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재밌었던 시간이 유익하고 재밌었던 것 같은데 그 이제 대변인 좀 본인이 그런 거 있잖아요. 혹시라도 지금 뭐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으신거나 오늘 못하셨던 얘기 한마디 뭐 해주신다면 정리해 주시면. 춘추 전국 시대인 것 같은데요.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대통령은 거의 뭐 독재, 검찰 독재를 하고 횡포를 부리고 있고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고 실업급여니 뭐니 노동 탄압에 뭐 좀 여러 방면에서 정말 살기 힘든 시점인데요. 진보 정치가 이럴 때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표를 달라고 호소하는 것도 참 좋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일 제대로 하겠다. 이 정부 막아내고 새로운 세상 열겠다. 조금 더 다 같이 불평등을 줄여나가고 함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세상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진보 정당 만들어 보겠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네, 오늘은 새진추 준비 모임, 그러니까 새로운 시민참여 진보정당 추진을 위한 제안 준비물 굉장히 깁니다. 이선희 대변인님하고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제가 앞으로도 좀 이렇게 향후 뭔가 더 얘기하고 싶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치권에서. 그런 분들을 좀 모시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장이 된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도 되게 뜻깊고요. 제가 조금 새롭게도 추진해보고 싶은 거긴 한데 혹시나 좀 이런 식으로 자기 목소리 좀 어필하고 계시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럼 이제 제 메일이 이때 뜰 텐데 연락을 주시면 또 저희가 또 판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